네, 슈퍼 화요일 미국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굳힐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슈퍼 화요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13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가 되는 거죠? 네, 정확히는 공화당은 11개 주고요. 민주당은 12개 주인데 이제 경선을 하기는 하지만 그날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주가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그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37명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슈퍼 화요일에 달려있는 대의원 수만 해도 595명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26명을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800명이 넘는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선이죠. 네. 그 10여 개 지역에서 이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주가 빅3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인구 비례인데 예. 조금 시작이 조금 15개 주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공화당은 13개 주고 네. 민주당은 11개. 그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어떤 주는 그날 공화당만 찍고 민주당은 한 달 뒤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주는 또 그날 민주당만 찍고 공화당은 또 2달 뒤에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이렇게 복잡해요. 왜냐? 각 주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것이 이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슈퍼 튜스데이가 뭐 여기는 아까 미니 튜스데이라고 그러대 4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캘리포니아고 그다음에 텍사스예요. 그 텍사스가 왜 중요하냐? 네. 테드 크루스의 주입니다. 네네네. 만일에 테드 크루스 여기는 또 50% 이상만 받으면은 승자 독식으로 다 먹어버려요. 모든 대의원을. 모든 걸 대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테드 크루스가 50%를 받으면은 예. 나머지 둘은 헛수고 온 거라 예. 다 먹는데 과연 테드 크루스가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테드 크루스가 이번에 자기 주에서 예. 이기지 못하면은 내 생각엔 끝나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힘들다고요. 예. 자기 네. 주에서도 이기지 못. 그러니까 그게 이래서 이번 슈퍼 튜스데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주들이야 뭐 또 하나는 저 꼭대기 알라스카서부터 주어지아까지 하니까 15개 주를 커버할 방법이 없어요. 그치, 지난번에는 뭐 뉴햄샤는 막 뛰어다녔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돈으로 TV로 방송으로 이게 돈이 무지무지하게 듭니다. 그러니까는 3월 1일 날 슈퍼 튜스데이에 돈들 다 썼어요. 이제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모금 운동이 쉬워진다고. 이래서 또 중요한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서 내일 이렇게 좀 흥미있는 건데 대개 예측은 또 크루스가 이기고 크루스래네. 네. 예, 트럼프가 이기고 크루스가 참패는 아니지만 50%는 어림도 없고 해서 결국은 크루스가 좀 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슈퍼 튜스데이는 네. 플로리다가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또 왜 중요하냐? 그건 세 번째로 큰 주예요. 그러니까 큰 주라는 건 인구가 많다는 얘기니까 인구가 많으면 대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 또 왜 중요한 거니? 그건 또 마코 루비오의 주입니다. 네네. 거기는 왜 중요하냐? 승자 독식이에요. 예. 누가 한 사람만 한 편만 더 받아도 다 먹는 거라. 여기는 50% 이상 받아야 먹는데 거기는 한 편만. 그때 루비오가 한 편만 더 받아도 다 먹으니까 네. 그때 가서는 루비오가 발칵 뒤집지 않을까. 도로 루비오가 선두쓰지 않을까. 이건데 또 많은 제 생각에는 예. 루비오가 자기 주 플로리다에서 선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인데도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트럼프가 무시하지 않을까. 네. 예. 슈퍼 화요일 그리고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까지 좀 큰 흐름들을 짚어주셨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번 슈퍼 화요일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관심 지역 어디를 좀 꼽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텍사스 같은 경우 이제 크루즈 후보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물론 이제 자기 주기 때문에 이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기 이게 참 텍사스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애매한 것이 한 3분의 1 정도는 비례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가 넘는 1위 후보가 다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또 그 하원 의원들 이제 선거를 하는 디스트릭트마다 이렇게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루즈가 상당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은 다음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우세하다라는 게 대세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본다면은 이제 힐러리가 어느 정도 압승을 할 것인가, 뭐 아마 이길 것이다라는 건 거의 뭐 명확관하고요. 지금 남부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샌더스는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또 뭐 15일까지 기다려 볼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뭐 네.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경선을 완주할지조차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슈퍼화요일이 어쨌든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예.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뭐 역전의 신화를 썼지만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는 있을까요? 민주당은 예, 예. 샌더스가 사회당 아닙니까? 예. 제가 있을 때도 내가 국회에 갔더니 사회당이 하나 있길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는 양당밖에 없는 줄 알았지. 예. 그래서 30년인가 버먼주는 하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민주당으로 가입해서 민주당으로 나왔는데 예. 매사추세츠에는 가장 샌더스가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번 3월 1일 날 그 우리나라는 19살부터지 아마 우리나라로는 20세부터인데 미국은 18살부터 투표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1970년대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8살이면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매사추세츠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젊은 층들이 무척 샌더스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1% 꼭대기가 미국을 조정한다 뭐 이러면서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깍스들이 와 지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그래도 훌륭한 미국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 뭐 1%가 다 예. 이렇게 자꾸 분열을 시키고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샌더스가 매사추세츠에서는 좀 이길지 몰라도 네. 네. 나머지에서는 참패할 겁니다. 그렇게 미국 되면- 사람들이 예. 아직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그래서 이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버몬트주와 또 인근에 있는 매사추세츠에서 이긴다고 해도 버몬트는 뭐 이미 다 지나간 거고 예, 예. 매사추세츠 이긴다 해도 예, 예. 이번 15개 주에서 11개 주 미당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대세는 뭐 흐름에는 지장이 그래서, 없을 예,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칠 것 지금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힐러리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이 슈퍼 투스데이는 주로 이제 남부주 그리고 동부주들이 포진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우스 이스트 뭐 컨퍼런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고 그 예, 예. 남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압승을 하지 않을까. 또 흑인들한테 또 뭐 라틴 뭐 히스패닉계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사실은 샌더스가 흑인한테 인기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예, 대표하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히스패닉도 사실은 샌더스를 지지할 텐데 이상하게도 힐라리를 지지하는 원인은 힐라리는 우선 조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오랫동안. 그다음에 검증된 사람이고 계속 줄기적으로 자기 남편도 그랬지만은 히스패닉 흑인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샌더스는 누구냐 몰라요, 자꾸. 그러니까는 말로만 저렇게 떠들지 뭐 이렇다는 뭐 트랙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과도 없고 해서 믿질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원기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로서 샌더스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초반에는 또 샌더스 돌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번 슈퍼화요일을 계기로 좀 반대될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아이오와에서 먼저 크게 이겼어야 됐고 또 네바다 같은 경우는 커커스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노동조합이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크게 이겼어야 됐는데 두 곳 다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반등을 한다기보다 자기가 정말 꽉 잡았어야 되는 곳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때는 뭐 샌더스 바람이라고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주저앉게 된 원인은 어떻게 그는 보시나요? 미디어에서 한 거지 몰라서
그 뭡니까? 뉴햄셔는 바로 그 사람 지역구 메인주의, 버먼주의 바로 옆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돌풍입니까? 그 전부 합쳐봤자 1.5%도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2천 몇 표 중에서. 그게 무슨 돌풍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승리해도 돌풍이 아닌데 네. 그 잠깐 반짝한 것뿐이지. 그는 이제 우리 미디어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미디어도 이제 좀 흥미를 돋고 해서 와 떠드는 것이지. 실제는 뭐 정치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다고 봤으니까 저도 그랬고. 그 조금만 기다려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네. 이제 미네소타 빼놓고는 이번에 다 참뺄 것입니다. 네. 초반에 좀 반짝 선전을 펼치긴 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버먼주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네. 뉴햄셔에서 그런 것이. 거긴 또 내가 말한 대로 하원은 하나예요. 상원이 둘이고 인구가 죽어서 인구가 100만 명이 못 되니까 네네. 6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유명해졌죠. 혼자서 오래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뉴햄셔에서 그냥 찍은 것이지 뭐 그 돌풍이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화당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공화당도 지금 뭐 상당히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뭐 대세입니다. 네. 거의 대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남부주에서는 텍사스주, 그러니까 크루즈 의원의 주인 텍사스주만 제외하면은 거의 다 앞서 나가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약간 약세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미드웨스트, 그 중부 쪽이에요. 네. 그래서 미네소타라든지 뭐 오클라호마에서도 조금 약간 뭐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은 이제 다른 주처럼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후보가 거의 다 이제 이기지 않을까. 대신에 뭐 루비오 후보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모든 주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일정 예. 부분씩 다 비례로 이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 3위 후보들이 어느 정도 잠식을 할 것인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기느냐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또 최근에는 KKK 연루 의혹이 있어서 이게 좀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예, 예. 공화당끼리만 뽑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공화당이 누구냐? 백인이 가장 많습니다. 예. KKK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인종차별도 지금 미국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지난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는데 네네. 백인의 힘으로, 공화당 힘으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예, 예. 백인의 힘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인종차별을 꺼내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바마가 되기 전이래 몰라도. 그런데 오바마의 뭐 아시다시피 뭐 아버지도 뭐 확실히 키냐 출신이냐 뭐다 이러는 판에 인제 와서 캐캐 어쩌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니까 네. 아예 트럼프가 답변도 안 하더구만. 그러니까 그것이 이슈가 된다는 거는 난 좀 너무나 뭐라 그럴까 정서적인 입장에서 몰라도 답변을 같이 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도 안 하던데요. 그랬더니 또 우물쭈물한다고 또 까대.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트럼프가 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당선되면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로 손 좀 보겠다고 물론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은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뭐 막말 파문, 인종차별주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뭐 승기가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 그 원인은 어떤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싶으세요? 글쎄 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저소득층 그리고 교육 수준이 조금 낮은 백인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엘리트지만 본인들은 또 자기들이 미국의 기반을 다진 사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오바마 대통령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또 뭐 이민자들도 대거 뭐 들어오고 또 히스패닉계가 이제 뭐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약간 자기들이 주류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건드려주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공화당 측의 이제 다른 어떤 기성 정치권에서의 후보들이 영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대진표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일단 라이벌들이 좀 이렇게 세게 나와주질 못하니까 또 이제 트럼프가 뭐 대세를 얻고 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텍사스 같은 경우에 테드 크루즈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이겨도 대세에는 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테드 크루스가 텍사스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서 이기기 전에는 네네. 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플로리다는 예. 승자 독식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네네. 그래서 뒤집을 확률도 있지만은 아. 지금 상태로는
워낙 이번에 슈퍼 튜스데이에 3월 1일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 99표가 나오는데 플로리다 그게 그 역할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번 3월 1일로서 얼마큼 차이가 지느냐에 따라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공화당도. 루비오와 크루즈는 좀 협공을 펼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네. 협권 피는데 제 생각에는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예, 물론 크리스티가 뉴저지의 거버너가 자기가 좀 은근히 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공화당에서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분이 다 히스패닉 계통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78%가 민주당의 히스패닉이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끌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싸우고 이래도 네. 막상 딱 끝나면은 그 미국 또 정치가 그렇습니다.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둘도 없는 또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얼만큼 잘하느냐가 이제 얼만큼 잘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화당이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백인이 압도적이고 모든 인컴으로 봐도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라고 그럽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밑에 있고 뭐 흑인 뭐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고 백인은 주로 공화당이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 저도 좀 경험이 있지만은 예. 참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윤곽은 계시는데. 벌써 뭐 양거 되게 예측들 하는데 보니까 벌써. 근데 또 2주 후에는 미니 슈퍼 화요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루비오 후보가 이제 플로리다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플로리다 주가 이제 3월 15일에 있는데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위너 테이크스 워에서 승자 독식제예요. 그래서 거기 상당히 큰 주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루비오 후보가 만약에 이겨갖고 거기에 걸려 있는 대의원들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제 또 약간 판세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다들 아시다시피 루비오 후보는 이미 이제 여러 공화당 유명 인사들로부터 지금 지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공화당의 기성 정치권으로부터의 어떤 대세다 루비오 후보가. 예. 그러면 과연 이제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 잘하셨지만은 이번 3월 1일이 왜 중요하냐?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네네. 루비오를 지지했던 그 의원들도 예. 차라리 쉬프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희망도 없는 거. 차라리 우리가 합점해서 트럼프를 트럼프, 예. 미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3월 1일 날 그날 많이 쉬프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까 말할 때 선거 자금도 중요하지만은 예. 계속 나는 크루스를 밀어왔는데 이거 뭐 안 되겠구나 해서는 쉬프트가 돼서 결국은 트럼프로 넘어갈 확률이 많고 그 대세가 보면 아니까 대세가. 네. 그 대세가 빤한데 어떤 공화당의 리더십들이 나서서 끝끝내 루비오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정치적으로 결국은 트럼프한테 모이게 됐어요. 네. 이번 슈퍼 화요일 계기로 이제 대세가 더 확연하게 굳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이번에 그런 3월 말씀이셨는데요. 1일이 예. 오늘이 내일이 네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가 실제 양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두 후보 간 양자 대결을 좀 미리 짚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은 힐러리 쪽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한 네거티브전이 되지 않을까. 예. 뭐 트럼프 후보가 지금도 막말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대선 뭐 본선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힐러리의 약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 공략을 할 것이고 힐러리 입장에서도 물론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플랫폼이 있겠지만은 뭐 일단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우리가 프라이머리입니다.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예요. 딱 끝나면은 아마 5월 달이면 4월 달이면 끝장날 거예요.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총선이 있어요. 그것도 또 두 번째 화요일. 아니, 이 사람 화요일을 좋아하네. 그날 붙는데 그동안 넉 달 아닙니까?
그럼 공화당이 반드시 제 경험에 의하면 트럼프 네. 불러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아, 그때서부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이지 예. 트럼프 개인과 힐러리 개인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발도 하고 새로 옷도 예. 갈아입고 말도 절대 조심하게 하고 네. 무슨 결사적인 힘을 써서라도 트럼프를 데려다가 브레인 워시 시켜서 네. 완전한 공화당을 만들어 놓을 테니 보십시오. 아. 그때는 딴 사람이 돼서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결코 그- 네. 인신공격도 안 할 테고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이러면서 대통령 품위 있게 대통령다운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공화당에서 압도적으로 공천받은 사람이 옛날같이 막 떠들 수는 없는 거예요. 또 KKK는 이런 공격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난 생각이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전략적인 것이지 네. 정책 개인적으로는 피할 겁니다. 아, 피차 뭐 힐러리는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이미 예비 선거에서 끝났고 네. 이제는 정책과 정책이기 때문에 강하게 오바마의 정책을 공격하면서 네. 그때 힐러리 당신도 있지 않았었냐? 예. 그렇게 공격하면은 어떻게 디펜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분은 네. 트럼프는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할 뭐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더 유리하고 지금 국민들이 정서가 한국도 그렇지만 아주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쳤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새로운 사람을 원해요. 정치가가 아닌 새로운 인물을 만날 그 사람이 뺑뺑 돌면서 네. 힐러리에 대한 피곤증도 생겼습니다. 뭐 남편서부터 만날 뭐 세나터서부터 이러니까는 만날 정치만 새로운 뭔가 없는가 이래서 트럼프가 네. 올라간 겁니다. 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의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확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누가 신경을 건드려서 왈카닥해서 걸지 몰라도 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도 반드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바뀌지는 않지만은 예. 약간 좀 바뀌는 척하는 뭐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공화당이 이제 집중 관리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다운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고칠 테고 예. 막말하는 거는 말을 좀 선택을 좀 하고 참고 뭐 그런 식이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는 네. 뭐 관리에 들어간다, 뭐 네. 정책 대결이 어차피 되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어떤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시기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화당 측에서 대선을 정말 노릴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가 후보가 된다면은 지금 공화당 기성 정치인 쪽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거든요. 네, 예. 그렇겠죠. 그럼 아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대통령 그냥 줘버리고 민주당 주고요. 우리는 그냥 아. 상하원 레이스에 집중하자라는 얘기가 사실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공화당 측의 입장이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그 좀 분위기를 아실 것 예,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좀 삐딱하게 보자면 또 한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냐가 중요합니다. 뭐 상원에 몇 명 더 있고 하원에 몇 명 더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그점 사사건건 아무리 통과돼도 비토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책을 미국을 바로잡으려면은 대통령도 같은 공화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란하게 단 한 사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원한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화당에서는 절대. 이게 끝나면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지 몰라도 지금 당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자꾸 공화당 지도자가 누굴 말하는 건지 스피커도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한국하고 달라서 공화당의 당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누굽니까? 공화당의 당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죽은 듯이 있는데 예. 공화당의 몇 사람들이 지들이 개인 의견으로 얘기한 것이지 딱 프라이머리가 끝나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럼 징계받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좀 잘못 우리가 지금 당파 이런 싸움도 없고 그래서 합심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보나 안 보나 오바마의 정책을 비난할 텐데 그중에 하나가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흐릿하게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 이것도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 대선과 관련해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